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정책인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나선 건데요. 실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지 또 앞으로 반도체 경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연세대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임상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반도체가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 동안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각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뭔가 우리 정부도 이제 위기 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네. 그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그 사회각층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의외로 상당히 신속하게 다른 때와는 달리 네. 우리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그 종합적으로 보면 그 대책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내놓고 내용을 보면 다운로드 받아서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조금 우려사항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 네. 일단 이름부터 이제 K 반도체 전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른바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거는 뭐 K를 붙이는 건 좋은데 네. 국가 어떤 정책 방향이나 산업 정책에 대해서 뭐 굳이 K 붙여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주의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를테면 뭐 51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거 정부가 투자하는 거 아니고 민간 기업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장밋빛 전망부터 옵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기식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아마 업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반겼을 부분은 이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가 직접적으로 R&D 투자한다거나 시설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가 가장 업계로서 반가운 일인데 상당히 화끈합니다. R&D에 대해서는 최대 40 내지 50%, 네. 그리고 시설 투자에 대해서 최대 10 내지 20%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할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게 금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인 제도인데 네. 이 지금 정부가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임기가. 예.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도 이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이 혜택을 계속 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예. 둘째로는 다른 산업하고도 형평성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뭐 그렇게 어려운 산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네네. 더 어려운 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산업에서는 우리는 그럼 더 어려운데 혜택을 안 주냐라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바람직한 건 산업 전반이 골고루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법인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이 제일 좋고요. 굳이 이제 반도체 전략 산업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협회 안전문님께서는 뭐 싫어하시겠지만 일테면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시스템 쪽에 네. 일테면 패블리스 쪽 설계 이런 쪽에 어떤 R&D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파운드리 쪽 이 시설 투자에 좀 지원폭을 확 늘리다든지 그런 쪽이 더 좋지 않겠냐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예산 이슈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데 규제 완화는 환경된 차례는 지자체와 협의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또 공해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조율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번만큼은 그냥 탁상 행정이나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2004년, 3, 4년 뒤였을 때 그때 정부에서 발표했던 전략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작동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좀 깔끔하게 그 뒷마무리를 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부가 바뀌는 교체기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 기조가 잘 이어져서 꼭 이번만큼은 실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K반도체 전략이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그 반도체 산업이 예. 과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났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예, 풍부현상이죠. 그리고 아마도 뭐 이러한 현상은 가전이나 통신기기까지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한 2, 3년은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는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산업이고, 이럴 때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네. 생산 규모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 속에 저희가 4월 9일 날 반도체 산업 이 기업들을 의견을 모아서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이 K벨트 전략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네. 대부분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 건의를 할 때
뭐 이게 사실 정책에 반영될까라고 의심하면서 건의한 것도 있는데요.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빠른 시간 안에 K반도체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산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그리고 이러한 K반도체 전략이 잘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게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K 반도체 전략 이 정도면 뭐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이제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 그 중에 세계 시장에서 뭐 30%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요, 한 70%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 미중 패권, 반도체 패권 전쟁이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껴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경고의 목소리가 뭐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 시스템 반도체를 더 개발하고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외환위기 지금부터 24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크게 그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 했는데 오늘 아직 3%대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위중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도 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실 지속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었던 입장도 있는데 지금 빠르다면 빠르고 늦다면 늦은 그런 전략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지만 네. 환영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꼭 지적해야 될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등 떠밀려서 나온 정책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네. 아무래도 이거를 주도적으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금 더 빨리 나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우려가 되는 사항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업계의 이 부담이 아까도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510조를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기업들. 없겠지만 예. 이 업계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 기업의 부담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관계라든가 또 인력 양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력 양성이라는 게 우리 교육부와의 또 상의할 점도 있고요. 정원이 결정돼 있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또 이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또 말씀하셨지만 이 정권 교체가 얼마 안 1, 2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게 실현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다도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지금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실제로 지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올해 반도체 산업에 2,800억 원을 좀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정부 자금은 이제 500억 원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에 펀드라든지 출자를 통해서 아니면 또 민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세액공제. 산업은행하고의 수출입은행에서 100억씩 펀드 내고 정부 재정으로 펀드 투입된 300억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2,800억 중에 정부가 부담하는 거 얼마 안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뭐 투자는 정부가 하는 것이 맞죠. 죄송합니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게 맞죠.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완화하고 이를테면 이제 세금 좀 깎아주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어떤 이 전략 내용으로 충분히 저는 커버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네. 이번 조치 자체가 좀 화끈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신문 보도 보면 미국이 뭐 56조를 지원하고 중국이 17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 내용 보면 내용이 없거든요. 예. 미국도 뭐 500억 달러 지원 법안도 아까 우리 안 전문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정기 국회에서 미국에서 폐기가 됐답니다. 다시 이제 지원 법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또 얼마나 될지 또 네. 언제 통과될지도 불명확한 건고 중국은 뭐 170조 반도체 굴게 한다고 그러지만 거의 다 뭐 속된 말로 말아먹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지원 대책은 화끈한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차기 정부에서도 이걸 받아서 해주느냐 결국 또 다른 산업에서 분명히 우리는 뭐냐 뭐 이럴 테고요. 또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재정 자체가 확대 지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세라든지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제일 큰 게 결국 세금 깎아주는 건데 아니 반도체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깎아줘야 되냐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형평성 그렇죠. 차원에서. 근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느냐 하는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뭐 펀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뭐 의미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저희는 예, 좋습니다. 예. 저희 반도체 기업들한테 부담은 아니고요. 네. 혜택이죠. 예. 이게 뭐 금융권의 이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예. 반도체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금융 지원이든 펀드라든지. 예. 그리고 이번 이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 전략에 이 그 특별 이 자금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네네. 대출을 해준다든지 예.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네. 일정 규모라는데요. 예. 그것도 빨리 조성이 돼서 네. 예,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부의 그 전략이 예. 조금 저는 수정이라고 그럴까요? 수정이 또는 보완이 된, 됐으면 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 이 반도체라는 것이 그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그 큰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들의 그냥 사업 수단이다.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이게 하나의 그 경제에 있어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냥 반도체가 뭐 예를 들면 수출 품목의 하나가 아니고 예. 좀 더 의미를 크게 가지면은 우리가 그 외교적으로도 이걸 가지고 전략 무기로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취업률 제고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그 반도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은 하겠습니다만 투자를 한다든가 정부로서도 조금 더 그 큰 틀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 반도체 산업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메모리 쪽하고 이제 비메모리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에서 뭐 압도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비메모리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 따라가야 할 넘어야 할 사람도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예. 결국은 우리나라의 비메모리가 약하다는 건 예.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교육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국이 메모리가 강했던 것은 전통적인 재벌 체제 하에서 다른 그룹의 다른 회사들 리소스를 모아가지고 오너의 어떤 뭐 어찌 보면 독단적으로 여기 투자해 돈 안 될 것 같으면서도 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서 또 한국이 또 제조가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쪽인데 예. 반면에 이제 시스템 이른바 비메모리 하는 쪽은 굉장히 업계 구성도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위주의 그리고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력도 예. 많이 양성이 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를테면 1인 기업도 할 수 있는 게 설계 쪽이거든요. 패블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설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규모의 설계 기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 전반적으로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더리 이런 쪽도 있어야 되고 다 패키징 이런 거 종합적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과거에 한국 고도 성장기에 보면 대기업 위주로 오너의 결심에 의한 대규모 설비 투자 그럼 이렇게 메모리 쪽만 발달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그렇죠. 취약하고 예. 임금 구조라든지 그래서 우수 인력 모으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사안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빈메모리 말론 했지만 네. 그게 한 군데만 건드려서 정부가 돈 뭐 몇천억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산업 구조나 혹은 교육에서 고급 인력 양성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 근본적인 면에서 손만 안 대고 그 끝단에 보니까 비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적네. 늘려라. 그럼 결국 계속 손대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생산 쪽이거든요. 그렇죠. 파운드리 쪽인데 파운드리도 고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파운드리는 주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애플 같은 자기 또 엔드 프로덕트에서 경쟁하는 회사가 또 경쟁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애플 입장에서는 주문을 주려면 TSMC에 먼저 가지 경쟁사인 삼성에 안 온단 말이죠. 그런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시스템 쪽이 발달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자금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산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인력 양성, 교육 여건 자체가 좀 많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 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메모리 크게 제조 예. 또 설계가 있는데 제조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삼성이 열심히 하면 그렇죠. 되는데요. 이 설계는 중소기업이 하거든요. 예. 이게 중소기업이 하는데 이 경쟁은 미국의 큰 기업들이 경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원은 기본 전제. 예. 우리가 작은 기업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 비메모리는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5년 이상씩 걸립니다. 네. 이 성과가 나려면 그러려면 정부의 이 그 사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뭔가 기반이 되는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금 지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계하는 부분, 또 시제품을 제작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다 좀 지원이 돼서 좀 더 정상적인 이 크기가 돼야 예.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정부가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 네. 했는데 또 이슈가 하나 생긴 게 중국이 이런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최근 20년 동안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성장을 했는데요. 뭐 지금부터 그동안 이제 기반은 있으니까 뭐 지금부터라도 좀 성장하는데 좀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왜 우리나라 비메모리 쪽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한 입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뭐 이유가 단순히 한두 개는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도 이런 그 인식을 하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정부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도 더 주력을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목표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그 목표에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년이 지금 오늘로 지났는데요. 그런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후진 양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고급 인력의 양성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정원이라든가 또는 뭐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인력 배출이 제한적이다. 그게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또 우리 김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그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평등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에서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이 인력을 취한다든가 하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미래 잠재 고객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네. 또 우리 안 주무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에는 대기업에서 이런 설계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중소기업에서 하니까 이런 경쟁력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의 지원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계 이 민간 기업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가는데 정부가 그때 그 적재적소에 또 적시에 그것들을 지원을 했는가? 그래서 그게 좀 아무래도 늦거나 시대에 좀 다소 지체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정부라든가 또 민간이라든가 학계가 이게 하나가 돼서 예. 이 발걸음을 맞춰서 나갈 때 이 시스템 반도체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이렇게 드라이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반도체 산업을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까지도 2030년까지 이제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 자, 그래서 TSMC와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워낙 요즘 반도체가 이슈가 되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 대충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뭐 아시는 대로 반도체는 이른바 메모리 쪽이 있고 비메모리 쪽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그야말로 칩에서 기억을 시키는 그냥 범용이죠. 내가 그냥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겁니다. 반면에 비메모리 쪽은 이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우리 흔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설계만 전문을 하는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고객과 경쟁하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주문마다 생산하면 되니까. 근데 삼성은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도 하고 모바일도 하고 이게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 내가 그 어떤 공급자로서 반도체 납품업체지만 엔드 프로덕트 가전이라든지 혹은 모바일 쪽에서 경쟁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으로부터 가급적이면 경쟁자니까 물건을 안 사고 싶겠죠. 그래서 예. 이 삼성의 올라운드 전략이 과연 맞는 건지 사실은 삼성 경영진이 고민을 많이 하긴 했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삼성이 자금력이나 기술력을 봤을 때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는 실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주문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세계 이 설계 쪽 60%가 미국에 있습니다. 아주 뭐 애플이라든지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대개 이제 대만의 TSMC를 선호해서 TSMC 주문을 준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또 삼성이 경쟁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사항인데 파운드리도 세계 1위로 하겠다 그러는데 TSMC하고 그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TSMC는 지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기술 격차. 메모리 쪽에서 삼성이 유지하고 있는 초기술 격차는 오히려 이쪽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어떤 걱정이 드냐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러다가 메모리 1등 자리도 놓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니까 예. 사실 저는 구계자로서는 그런 걱정까지 든단 말이죠. 물론 네. 삼성의 경영진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파운드리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파운드리는 예.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제조 기반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미국의 설계 기업들이 계속 주문을 많이 내고 있고 그거를 네. TSMC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삼성도 삼성이지만 국내 다른 기업들도 좀 파운드리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산업군을 형성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장 이제 시설 규모가 큰 회사가 삼성이고 네. 기술도 첨단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규모로 봐서는 2등 기업입니다. 근데 삼성 입장에서 목표를 당연히 1등을 넘어서는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방법론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은 그리고 1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과감한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이 2년 전에 133조라고 했는데요. 2년 후에 바뀐 게 171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늘린 것도 아마 그런 방향에 대한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첨단 쪽 시스템 반도체 제조하는 시설은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둘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반드시 가야 되고 그 사이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 커져서 대만의 TSMC를 넘어설 수 있으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71조 원을 비메모리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서 이제 김연학 교수님께서는 이러다가 메모리 쪽까지도 조금 이제 격차가 더 좁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질문이 뭔지 다시 한번 아니요, 제가 아는데 예.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리마인드를 네.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라든가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 TSMC랑 경쟁이 가능한가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그거기 때문에 이제 TSMC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이 TSMC의 그 창업자가 이 모리스 창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그 4월달에 어떤 포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TSMC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는 한국의 삼성전자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제조 능력에서 TSMC보다 아직 한 5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미국은 뭐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에서 그 유리한 점이 있지만 인력이라는 면에서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는 한국의 삼성전자다. 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취지를 했는데요. 네. 이 TSMC랑 이 대만 정부의 관계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보면은요, 그 대만 정부가 그 얼마 전에 그 미국하고 경제 그 회담을 할 때 거기에 그 TSMC 관계자들을 배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차량용 반도체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TSMC 그 간부들을 배석을 시키고요. 또 독일에서 그 예를 들면 독일 그 자동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그 대만 경제부에다가 그 TSMC의 그 차량용 반도체를 좀 수급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대만 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그 독일에서 생산하는 코로나 백신을 다 확보하게 해달라라고 역제안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TSMC 자체만이 아니고 그 정부가 같이 그 움직이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력 배출의 제한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대기업에 대한 뭐 불신 또는 뭐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걸 뭐 또 정부에서 뭐 이렇게 대놓고 뭘 지원하기엔 또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다른 산업계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과연 될 수 있냐 또 돼야만 하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대만 정부랑 TSMC처럼 이렇게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발맞춰서 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쉽게 낙관적으로 뭐 메모리 1등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그 시장 마켓 쉐어를 또 증가시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지나 레이먼 상무부 장관도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화상회를 통해서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현지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비메모리와 한 우리 이쪽 시스템 쪽은 크게 보면 설계 쪽하고 이제 생산 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설계는 미국이 막강합니다. 세계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생산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미국 자체가 제조업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텔 같은 회사도 점점점 이렇게 생산 공장을 팝니다. 중국 공장을 SK에 팔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쪽을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보니까 이 해픈 투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반도체 생산 설비들이 다 한국, 대만, 중국 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으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나중에 중국이 이렇게 장난치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안 되겠다. 우리 수급이 안 되겠다라고 그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에다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TSMC에 먼저 압박을 가고 TSMC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 고객의 60%가 미국 기업이고 20%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쨌든 중국 뭐 이제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긴 하지만 시장은 미국이 더 크니까 뭐 $1,000억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려오는데 자, 삼성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삼성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41%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7%입니다. 또 현지 생산 설비도 중국 공장이 훨씬 큽니다. 미국 공장보다. 고객은 완전히 TSMC하고 정반대인 거죠. 중국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또 안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170억 정도 투자한다.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그거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해가지고 과연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안 전문의 말씀하신 목표 자체는 이 파운드리도 세계 1위를 찾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과연 그만큼 이렇게 엄청난 돈을 20조를 들여서 투자했는데 고객들이 곡계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결국 그만한 엄청난 20조 정도의 투자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총수가 의사 결정해 줘야 되는데 총수는 일주일에 10분밖에 면회가 안 되는 감옥에 가 있단 말이죠. 이런저런 그러네요. 여건들 때문에 지금 투자 의사 결정을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싶습니다. 가지는 싶고 그 어쨌거나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가깝지만 세계 어떤 그 정치의 어떤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 관한 중국은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근데 반도체 또 장비는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장비를 수출하려면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다 또 스탑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하게 되긴 될 텐데 삼성으로서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뭐 우리 세액 감면 문제인데 예. 지금 뉴욕주하고 지금 현재 있는 텍사스주하고 뭐 아리조나주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좀 더 좋은 혜택을 주는데 시설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 최종 조율 이런저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는데 아마 뭐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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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이 이제 투자 압박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네네. 투자 기회이지 않을까요? 압박이 아니고. 아, 투자 기회. 예. 이거는 이제 어쨌든 미국은 그 제조 시설이 부족합니다. 네. 자급을 하기에 부족하고요. 그리고 현재 바이든 정부가 6월 3일까지 수급 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회의하고 지금 회의는 수급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텍사스 뭐 또 애리조나 뭐 이런 주에서 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개별적으로 기업들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 고객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 짓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기업이 내부적으로 뭐 검토해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이라는 것은 제조 시설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투자 압박이 아니라 투자 기회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 그러나 하여튼 이 압박은 이 미국의 압박은 계속 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뭐 과거 5년 동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의 그 기치를 높게 드는 걸 이제 계속 지켜봐 왔는데요. 우리도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그 앞에 반도체만 붙여서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여러 해외 기업들을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미국의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거는 이게 비즈니스 대상만이 아니고 이게 뭐 안보 문제로까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미국의 반도체 또는 이런 IC 또는 이런 디바이스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제조 중심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서비스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제조업은 뭐 중국이 다 뭐 세계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국이 모든 제조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충분한 견제도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4월에 부른 이후에 또 한 달 만에 부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뭐 제가 만약에 뭐 학생을 뭘 주문을 하고 한 달 만에 또 불렀다라고 그러면은 그동안 어떤 뭐 변화가 있었나 뭐가 바뀌었나를 아마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압력이 점점 더 거세질 거라고 그러게요.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내 170억 달러 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 그러니까 신규 라인 투자를 검토를 했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척 사항이 없다라고 보여지세요? 진척 사항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진척 사항이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모르겠지만 예. 삼성 입장에서는 이 최종 발표를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슈라든지 이런 거랑 예. 같이 좀 연관시켜서 해보고 싶은 이슈도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여러 개 주에서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각 네네. 주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 같은 거 따져가지고 보다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안전무님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고객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 최대한 뽑아야 되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건질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건지서 그것이 어느 정도 기대 수준에 만족됐을 때 최종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의논하고 뭐 타이밍상하고 언제가 가장 유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밑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발표 시기도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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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아직까지 이제 예. 아니 근데 뭐 빨리 뭐 오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 각 주별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아직 결정난 예, 게 예, 없고요. 예. 미국 중앙 정부도 아직 뭐 법안이 뭐 통과된 것도 있지만 바이든이 한 얘기가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500억 달러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직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아마 외부에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그 고심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첫 번째는 뭐 그 그룹의 총수가 지금 뭐 부재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뭐 아무래도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여러 미국의 주에 그 세제의 뭐 감면이라든가 또 뭐 그걸 더해서 그 현재 반도체 그 수요가 어떨지 또 인텔과 TSMC도 그 뭐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삼성전자도 쉽게 거기에 뭐 투자를 하면은 과잉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밸런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8%의 그 매출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시장이고요.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8% 정도의 그 매출이 중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공장들도 양사가 갖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미국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투자 계획을 밝히면 아무래도 또 중국도 이걸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이 예. 또 뭐 그 자국에도 또 어떤 투자를 아무래도 요청할 거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것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그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뭐 또 다시 한번 그 삼성전자 부르기도 했고 그래서 조만간은 그런 그 투자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미중 간의 그 반도체 패권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만 정부하고 TSMC는 좀 발빠르게 좀 미국 편들기에 나서면서 반도체 동맹을 다지고 있어요. 뭐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해서도 TSMC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영리한 전략을 영리하죠. 펼쳐야 되겠죠. 아까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미 대만 정부는 지금 차이잉원 정권은 완전히 이제 미국하고 친미 정권이라고 우리 흔히 동맹이죠. 말하는 예. 정치적으로 그렇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TSMC 아까 말씀드린 미국인 뭐 59.3%고 시장에 자기 매출 비중 중에서 중국 19.4%입니다. 네. 3대1 비중이니까 당연히 미국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맞고 미국의 부름에 선뜻 응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TSMC하고 대만 정부는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거의 정부 정책대로 움직이는 것이 TSMC인데 한국의 기업들 특히 삼성의 경우는 입장이 상당히 묘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자체도 상당히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적당한 거리를 워낙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와는 전혀 반대로 중국 시장이 예. 오히려 더 미국 시장보다 더 큽니다. 예.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건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이 28%를 중국, 27%를 미주인데 예. 미주에 나가는 거 저 남미 포함해서 주로 가전제품이 많이 나가는 거고 중국은 주로 이제 반도체가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경도된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영향력은 미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를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수출하지 마 그러면 못 안 하게 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반도체에 관한 한 중국은 한국에는 어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아무리 뭐 다른 걸로 뭐 문화 보복을 가고 한다 하더라도 당장 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제조 기반 자체가 워낙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반도체를 가져오지 않으면 혹은 중국에 있는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지 않으면 중국의 다른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중간에 어떤 양쪽에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우리가 강점과 약점 그런 걸 잘 기회 위협 요소를 잘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정부라든지 기업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 물밑 접촉이라는 이런 것도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 쉽지 않네요. 뭐 우리 정부, 우리 기업. 예. 아니요, 근데 어렵지 않은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제 미국, 중국을 시장적인 관점에서 예. 예, 보면 중요하죠, 둘 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장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생산 시설이 필요하면 우리 가서 뭐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고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업의 공장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예. 중국에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공급하는데 뭐 중요한 생산 기지로서 활용이 돼요. 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장비를 갖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미국의 안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네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그걸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안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산 시설을 운영해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장비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국에 공장 짓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고마운데 우리 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고민을 안 해야 될 부분을 자꾸 고민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게 우리 기업하고는 다르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그 뭐 정치를 배제하고 생각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예. 현실적으로는 정치를 배제하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미국에서 계속 그 뭐 삼성전자를 부른다든지 또 예를 들면 중국의 그 뭐 예를 들면 EUV 리소그래피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선폭을 결정하고 더 작게 만드는 이제 그 장비인데요. 또는 그 최근 뭐 아주 뭐 과거에 루틴하게 해왔던 ARF 노광 장비라든가 이런 것마저 그 뭐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제한하자.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제한하자라는 목소리까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는 2019년도에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게 뭐 중국에서의 그 생산 기지를 뭐 이전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응징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압력을 가할 때 그쪽에 가담을 하면은 또 뭐 응징을 하겠다. 뭐 네네. 이런 얘기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올 4월 달에 그 한중 그 경제 회담에서도 외교부 그 장관 회담에서도 반도체 협력을 하자라는 그러니까 양쪽에 뭐 그걸 좋게 얘기하면은 뭐 협력에 손을 내미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가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다. 줄 세우기를 할 수도 뭐 있다. 우리한테 더 해라 뭐 이런 예,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우리 기업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예. 정치를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대만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하고 뭐 좀 줘라 우리가 뭐 그런 반도체를 더 지원하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타 산업하고도 우리가 좀 밸런스를 그렇죠. 맞출 수 있고요. 그 타 산업에 왜 반도체만 더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또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이럴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혹시 중국이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쌍계 보면 사드 사태 때 예. 롯데 골프장에 사드 기지 졌다고 해서 그렇죠. 예. 아예 롯데가 중국에서 망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절대 보복 같은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중국은 완전히 통제가 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이를테면 이제 D램은 걱정 없다고 이제 안전무님은 말씀하셨지만 또 D램 중에서 최첨단 집적도 아주 높은 그런 설비에 대해서 미국이 뭐 중국에는 제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 이슈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절대적인 한국의 갑입니다.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파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공장을 증설을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그게 뭐 물론 이제 우리 매출이 주는 면도 있지만 더 아쉬운 건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절대 이 반도체 쪽의 이 패는 미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첨단 장비를 갖다 미국에서 다 이렇게 수출하고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은 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리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갑이다라고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그렇게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다고 봅니다. 예.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이 있죠. 예. D램 공장도 있고 낸드 플래시 공장, 메모리 예. 공장이 있는데요. 중국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중국이 우리를 압박한다라는 표현보다 예. 협력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예. 협력에 대한 요청. 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본인들이 공급받는데 문제 없이 좀 해달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뭐 우리가 당연히 공급자니까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고. 예. 뭐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예. 문제는 없는데 이제 단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첨단 반도체 산업. 예. 첨단 쪽에 규제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부담을 느껴서 우리한테 더 협력에 대한 요청의 강도가 좀 높아질 수 있죠. 근데 뭐 이 이상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예, 그래서 예. 뭐 안타깝지만 우리도 네. 뭐 충분히 이 중국의 협력 요청에 대해서 잘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보다 뭐가 더 큰 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마음은 아프긴 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표현이 좀 다르게 들리네요. 임상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네, 요청이 뭐 요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압박이 될 압력으로 수도, 예.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갖는 고민은 더 그 증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복수의 국가가 이 목소리를 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반도체 그냥 뭐 중국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협력을 단순하게 요청하는 걸 넘어서 중국도 이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이브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요구와 우리가 느끼기에 압력에 해당하는 그런 요청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기업하고 정부랑 같이 손을 맞잡고 한 몸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윤학 교수, 안기현 전무, 임상우 교수였습니다. 오늘 경제월드 이슈엔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